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1912년 4월 14일 천여 항해 중인 거대한 배가 북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빙산과 충돌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승객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은 사건. 이건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타이타닉 아닙니까? 그렇죠. 이 타이타닉 참사,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이 참사 원인을 직접 보겠다고 이 관광객을 싣고 들어갔던 잠수함마저 조난당한 뭐 이런 이야기도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던데요. 아무튼요, 이 참사 원인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평상시였으면 참사가 전혀 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요게 뭔 얘기냐? 왜냐면요, 이 지역, 타이타닉 참사가 난 그 지역은 보통 때 같으면, 예년 같으면 빙산이 거의 내려오지 않는 지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처럼 4월 14일이었잖아요. 이 타이타닉은 기존에 우편 증기선 있죠. 예전에는 우편을 증기선으로 날랐거든요. 이 우편 증기선이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하는 수송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편 증기선, 타이타닉보다 훨씬 작은 배죠. 하지만 이 배가 1월에서 8월까지 거의 사고 없이 그 항로를 다녔기 때문에 타이타닉도 안심하고 그 수송 항로를 따라간 겁니다. 왜냐? 이 항로에서는 빙산이 발견됐다라는 보고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1912년 4월 14일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명나라가 망한 이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표면적인 이유, 이자성 등이 주도했던 농민 반란 때문이었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는데 국력을 너무 많이 소진한 명나라 조정. 그 이후로 백성들을 엄청나게 쥐어짜기 시작했거든요. 이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이자성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명나라를 멸망시켰죠. 하지만 그 다음 왕조가 이자성이 세운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이죠. 그렇죠. 중원을 틈틈이 노리고 있던 만주족 청이 쳐들어오면서 중국은 또다시 그들이 낮춰 불렀던 오랑캐의 지배를 받게 됐었습니다. 이 경제방송에서 뜬금없이 타이타닉과 이자성의 난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둘 사이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엘니뇨. 네. 이 엘니뇨라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 참사가 있었던 1912년, 그리고 이자성의 난이 벌어졌던 1640년. 이때가요, 극심한 엘니뇨로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 극심한 가뭄과 기상이변, 세계 곳곳에서 반란과 혁명이 끊이질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엘니뇨 때문에 사라져갔거든요. 네. 실제로 이때만이 아니에요.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고대 이집트,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이 축복을 갖다 줬던 그런 문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땐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치명적인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1812년 나폴레옹 군단, 그리고 1941년 나치의 히틀러 군단, 이 러시아 쳐들어왔다가 다들 엄청난 패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엘니뇨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심지어는요, 앞서 설명드린 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청나라, 이 청나라 자체도요, 1877년에 발생한 강력한 엘니뇨 때문에 이때부터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라는 역사적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이 자연 앞에서 참 인간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 일이지 지금은 상관없지 않아?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과학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발달했다는 AI가 지금 활약하는 그런 현재도요, 엘니뇨가 세계 곳곳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에 대한 대비 여전히 쉽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면 엘니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엘니뇨, 이 이름은요, 그 단짝인 라니냐와 함께 오늘날 가장 유명한 기상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요즘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언급되고 있죠. 근데 이 엘니뇨가 스페인어거든요. 원래는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니뇨는 기상 이변과 연관되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아기 예수일까요? 예. 12월에 발생해서 그런 거죠? 12월에 발생하는 그 이야기도, 박 PD 이야기도 맞긴 맞아요. 이 크리스마스 그 인근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기 예수면 이 세상에 평화, 축복을 가져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니뇨가 가지고 오는 것은 대부분 기상, 이변, 재난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혹시 반어법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찾아봤더니만 엘니뇨가 축복인 곳도 있더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엘니뇨는요, 페루나 칠레 인근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0.5도가량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던 지역, 거기가 어디냐? 페루나 칠레 사막 지역에 오래간만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초원지대로 바뀐다는 거죠. 풀이 자라고 목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나 이 칠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엘니뇨가 오면 와, 이제 소를 키울 수 있어, 양을 키울 수 있어. 아기 예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축복이지만 다른 지역은 이 엄청난 기후 재난에 몸살을 앓잖아요. 평소에 열대성 폭풍이 불지 않던 지역에 폭풍이 몰아치고요. 그리고 열대 우림은 가뭄에 시들어버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의지하는 곡창지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게 몇 년이나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가뭄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올해 엘니뇨는 슈퍼 엘니뇨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슈퍼 엘니뇨. 앞서 엘니뇨 평상시보다 0.5도 정도 바닷물 온도가 올라갔을 때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슈퍼 엘니뇨는요. 그거에 4배, 무려 2도나 높은 그런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가 딱 이 슈퍼 엘니뇨가 기승을 부린다라고 기상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은 좀 시원해졌지만 며칠 전까지 이게 진짜 6월이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하더라고요. 인도, 미국, 멕시코 이런 데들은요.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실제로요. 외신을 찾아보니까요. 멕시코는요. 40도가 넘는 폭염 때문에 열사병 환자가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벌써 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는 최고 온도가 무려 49도. 와, 이러면 숨이나 쉬겠습니까? 예, 이거 완전 사우나네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인근 바다에는요,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폐사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낮 최고 기온이 무려 45도. 근데 인도는 이게 진짜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무려 올해 들어서만 이 엘니뇨 때문에 1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많이 떠나시는 동남아시아 태국 이런 데들도요. 지금 최고 온도가 40도를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대요. 예. 견딜 수 없는 폭염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7년 전 기억을 소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7년 전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엄청 끔찍했던 기억 다들 생각나실 거예요. 당시 외신 한번 찾아보시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최고 기온이 무려 48도까지 올라가면서요. 이때 인도에서요. 2,300여 명이 열사병 앓은 게 아니라 열사병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2,300여 명이나. 그리고 호주의 대형 산불, 이게 꺼지지 않아서 지구촌 전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대형 재난이 끊이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2016년 이 폭염 일수, 그러니까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무려 22일이나 됐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일반적일 때는 열흘 남짓이거든요. 2배나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강풍을 몰고 왔었던 태풍 차바, 이 이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차바 이외에도 여러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피해를 줬었고요. 그럼 올해도 꽤 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올해에도 7년 전과 비슷한 대형 재난에 우리가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니뇨에 의한 피해, 이 직접적인 재난, 이것보다 다른 곳에서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경불진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가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전 세계적인 긴축,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다 기준금리 끌어올리면서 최근 들어 간신히 물가가 잡히고 있는 모양새인데 엘니뇨 때문에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물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 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엘니뇨로 인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진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망했던 제국들 이야기, 명나라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1789년 프랑스 대혁명도 이 엘니뇨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그때보다 발달한 현대에도 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완전히 줄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전 세계 밀 수출 순위를 따져보면 이 나라 어딘지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불진 예전 방송에서도 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밀 생산이 아니라 밀 수출 1위 러시아가 1위고요. 2위가요. 놀랍게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3위는 캐나다, 4위는 프랑스, 그리고 5위가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전 세계 밀 수출 1위, 5위 국가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 밀 가격이 급등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엘니뇨로 인한 극심한 가뭄 피해가 밀 수출 세계 2위인 미국을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뉴스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60년 만에 최악의 밀 농사 흉작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 엘니뇨 때문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밀 생산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밀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곡창지대인 동남아, 그리고 호주, 그리고 중국 이런 데에도 지금 가뭄과 폭우가 연달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식, 쌀, 그리고 보리, 그리고 설탕, 그리고 박 PD가 좋아하는 커피, 이 작물들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농산물만 그러느냐? 어이구, 바다 상황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엘니뇨가요, 바닷물의 흐름도 바꿔놓거든요. 그러면 각국 연안에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들도 원래 있던 해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 해류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 물고기들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어획량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처럼요. 농산물, 수산물이 엘니뇨의 타격을 입어 생산량이 크게 줄게 되면 이것을 원료로 하는 식료품 가격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87년 이후 강력한 엘니뇨, 전 세계적으로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기후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식량 생산량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분석해 봤더니 생산량이 크게 줄고요. 가격은 크게 급등을 하고요.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 보고서 누가 썼느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 저스틴 맨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있었거든요. 이 연구팀이요, 엘니뇨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이 사이언스에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의 결과를 보니까요, 과거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을 당시 5년 이상, 그러니까 엘니뇨가 있었던 그 해 말고도 5년 이상 경제적 둔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 적게는 4조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500조 원 달하죠. 그리고 많게는 5조 7천억 달러. 와, 이거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7,5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엘니뇨가 발생한 뒤 5년 동안 GDP가 약 3%, 엘니뇨 영향으로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루나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GDP는요, 10% 이상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슈퍼 엘니뇨, 과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 아니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뭐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은 엘니뇨를 더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엘니뇨에 대한 연구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주의보도 내리고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혹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정부, 지자체가 엘니뇨 관련 대책 지금 발표한 게 있는지, 국무회의 등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는 뉴스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네. 특히나 엘니뇨, 이 폭염뿐만 아니라 이 태풍을 몰고 오면서 엄청난 비를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는 엄청난 참사를 겪었잖아요.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 가족이 이 물에 빠져서 숨지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나 서울시 대책 반드시 마련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들이 그 약속 지켜졌는지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나 말뿐이었겠죠. 전국 이 반지하 주택 아직도 32만 가구에 달한대요. 근데 이 32만 가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혹시 올해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비 피해가 더 크면 어떻게 하지? 밤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겨우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OECD 최저 수준이에요. 따라서 엘니뇨로 인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피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아니, 추경호 장관 같은 정부 관료들은 밀가루 가격 내렸다고 라면 업계 가격 내리라고 박탈한 거 말고 무슨 대책 내놨습니까? 라면이 대책이었군요.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박 PD 얘기처럼 라면 대책 말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진에서도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더니 이 엘니뇨 대책도 각자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올해는 강제 다이어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박 PD는 커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